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참 가뭄의 단비처럼 참 오랜만에 그래도 종가상 빨간불로 마무리를 좀 해주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참 그런 적이 많았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국내 증시가 오히려 반등을 하는 뭐 이런 디커플 현상이 오늘도 좀 장 초반부터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참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뭐 기계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참 인간의 심리까지 참 보고 매매를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 시장이 3.7% 정도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오늘 장 초반에 뭐 1%좀 넘는 개파락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의 공포로 시작한 증시에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발동하면서 엄청난 코스닥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반등시켰는데요. 그리고 장 후반 개인 투자자들의 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려고 할 때 또 그런 프로그램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더 이상 매수를 안 해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하단에 받쳐서 매매를 하는 참 엄청난 테크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참 지수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렇듯 어, 이제 기계다 보니까 공포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뇌동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거는 이 기계 분단 즉 알고리즘과의 경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장 후반 지수가 빠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의 투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다른 개인의 매도를 부르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이 매수세 유입이 없는 가운데서 장 후반은 거래량 없는 지금 하락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흔히 말하는 버티기입니다. 증시는 버티기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단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수단으로 다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8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 하단은 열렸습니다. 분명히 하단은 열렸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당분간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뭐 적어도 11월 달 안에 뭐 850포인트를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백을 좀 넓혀서 좀 보면 이 증시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쳤던 구간은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상투를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의 하단을 그러니까 이쪽의 곡점을 돌파시켰던 구간은 우리가 박스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이 박스는 적어도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여기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면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여기 구간은 쉽게 붕괴를 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많은 자금도 들어왔을 거고 이 구간에서 이곳에 있는 물량들을 아도를 쳐서 끌어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즉 과거 국내 증시가 하락하기 전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돌파한 지점은 빠지더라도 다시 볼게요. 헤드앤숄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헤드앤숄더가 진행이 됐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되는 구간은 강력한 지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헤드앤숄더 매물대를 돌파시켰죠. 돌파하고 눌린 다음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이곳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곳을 이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겁낼 필요가 없이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당연히 시장은 공포 안에 사로잡혔겠지만 여전히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는 지금 증시 자체로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실 빠진 거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단기간에 또 많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거의 17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끌어올릴 것이며, 보통 이런 강력한 유동성에 의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강력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한다면 이 이후에는 나오는 게 실적 장세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실적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 위에서 사서 고통받고 있을지언정 팔면 안 돼요. 지금은 팔았으면 위에서 다 팔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팔면 안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설사 여기 떨어져도 여기서 바닥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이기다 보면 대선도 끝날 것이며, 연말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서 갈수록 대주주 이슈가 나오겠죠. 근데 고점에서 이미 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파는 매물이 지금 뭐 이제 2, 3조 나왔다라고 하지만 뭐 앞으로 그만큼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730포인트, 750포인트 구간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가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시황을 들어갈게요.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들지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단이 깨졌고 투매의 시작이며 지지에 근접한 구간이 와 있고, 여기에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돌파하게 되면 모든 시그널이 바뀌는 구간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해외 증시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경기 부양책 나나 매번 똑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확진은 뭐 똑같은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뭐 유럽은 이미 미국을 넘어서 이 가파를 정도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인구 8,500만 정도 되는데 뭐 5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이탈리아도 2만이 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유럽이 10만이 넘어 버리는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2차, 3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시를 지속적으로 짓누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에서 또 엄청난 또 돈을 뿌려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동성 공급이 언제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작동하는 게 머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보면 개장 직후 코스닥의 연이틀 5% 가까운 하락으로 인한 외인의 프로그램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반등했는데, 장후반 추가적인 매수세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좀 흘러내렸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추격 매수 들어오자마자 깔아버렸어요. 더 이상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오고 추가 매수세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위에서 사는 사람들 다 손절한 겁니다. 오늘 종목들이 간다라고 생각한 그 추격 매수 물량들이 다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시장 보면 제약바이오, IT, 5G, 2차전지 등은 어쩔 수 없이 지수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바스켓으로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면 지금 바스켓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지수가 바닥을 잡아야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11월 달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 이후에 상황이 변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 빼고는 5G, IT, 2차전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곧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 앞으로 유동성 랠리 이후에는 실적 장세가 분명 온다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는 코스닥 기준 하단이 열렸기 때문에 지수 박스권 밴드를 더 낮춰서 봐야 됩니다. 이제는 750부터 730포인트를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깨더라도 홀딩 해야 되고, 망가지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매수로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지수가 지금 구간에서 빠져서 코로나 이전 혹은 뭐 훨씬 아래로 간다? 사실상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증시에 들어온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부 다 던져버리게 되면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뭐 750에서 73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분명 바닥을 잡을 거고, 일단은 매수로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전일에 이어 신규 상장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하면서 박셀바이오를 매매를 못 해버렸는데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삼성 지배구조 관련해서 홍라이, 그 어머님이죠. 어머님의 친인척이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좀 올랐고요. 그러나 삼성물산 SDS는 일단 갭을 두고 전강 후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눌림이 나올 거고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섣부른 매매보다는 갭 메우기를 좀 보면서 갭이 메꿔지고 다시 종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대형주는 원래 항상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28일날 뭐 로봇 무슨 활용 로드맵 발표가 오전에 되어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로봇 관심주 말씀드리고, 저희도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쪽을 관심을 보이고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싸게 못 사서 좀 비싸게 사가지고 좀 시간 내에서 일부 팔고 아주 소량 그리고 저는 넘어가는데요. 75%는 매도를 했어요. 시간 내에서 75% 팔고 나머지 25%만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 내일 일정이 있어서 이쪽 섹터가 움직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추격 매수보다는 좀 일단은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발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예를 들었을 때 뭐 수십조를 풀어버린다든지 뭔가 해서 정말로 테마를 만들 정도의 이슈가 된다면 그 섹터들이 동반해서 하루 종일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 정도의 강도가 없다면 다 시가 고가에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11월 화이자 백신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안 움직였고 일단 지켜보는 걸로 보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는 오늘 강세 이후에 좀 많이 밀립니다. 지속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속. 그리고 크래프톤 주간사 선정 이슈가 되면서 아주아이비랑 TS 인베스트먼트 시간의 강세고요. 오후장 좀 얘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제가 SY를 매수를 했는데 2% 먹고 팔았어요. 2% 먹고 너무나 좀 아까워요. 네, 킬러 제품. 즉 거래 대금을 터지는 섹터는 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KCT, 한네트 여전히 좀 이슈가 많아요. 중국은 이걸 발행을 한다 하고 추후에 이제 유럽, 미국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슈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는 오늘 좀 반등하다가 좀 밀렸고, 이게 수산중공업이 빠졌는데 밀렸고, 네. 다음 세종시 관련해서 관련주 다음 달에도 이슈가 있어요. 대주산업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바닥권 종목들은 뭐 큰 무리 없이 잡고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기아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기아차를 보면 저는 이제 시간 외에서 어제도 굉장히 좀 강했어요.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가가 굉장히 크게 떴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략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관 쪽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네, 추가 급등을 좀 보였는데요. 추가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좀 했죠. 10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현대기아차가 시장의 주도주는 맞구나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제 현대차 다 매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 박스권에서는 확실한 돌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갈 예정 같고요. 오늘 보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항상 이제 현대차와 급등할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추가 급등을 좀 해줬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냐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뭐 매매는 안한 종목이지만 항상 이 박스권이 있죠. 돌파한 박스권은 여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박스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런 구간을 항상 신경을 써야죠.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매수의 자리가 많이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라도 네, 스윙을 볼 때라도 항상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공업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 오늘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대성 파인텍도 어제 장 후반에 테슬라, 솔라, 루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이 장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항상 이 장대 거래량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이런 구간이 눌림목 구간을 보이는데 결국은 상단에 만들어 놓은 박스를 돌파하고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였어요. 일단 이 종목을 내일 매매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런 돌파 구간들 있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한 구간이 상한가 종목을 볼 때 단기 눌림목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무턱대고 따라잡기보다는 그런 눌림목 구간이 어딘가를 잘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죠. 어딘가를 잘 보고 이런 구간들 여기에 매물이 많겠죠. 거래량이 많고 그럼 만약에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하겠죠. 강력한 거래량에 의해서 올라왔던 거 여기는 너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밀리면 여기서 1차 반등을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의 기준을 잡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여기도 박스권 흐름을 내일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하면서 잠깐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2,600원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맞고 재돌파 나오는지 이러면서 이 안에서 단기가 있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롯데쇼핑 하나 볼게요. 롯데쇼핑 사실 엄청난 자산주죠. 엄청난 자산주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 이 아래로는 이 뭉탱이 이 가격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사고 여기가 깨진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 안에서는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나. 고작이야 이제 2조 4천억인데 자산은 10조가 넘으니까 한국가스공사. 근데 이런 종목들의 단점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립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잘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 갭 구간에서 정확히 저가를 만들어 버렸네요 오늘. 그러니까 보는 종목에 대해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강력한 갭 하락을 돌파하는 시점이 항상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 거고. 자, 대주산업 종가에 대주산업을 저희는 종가 베팅을 들어가려고 보고 있었어요. 종가 베팅을 들어가려고
이 구간에서 회원님들한테 네 시가 근처에 오면 사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급등해 버려 가지고 안 눌려서 좀 못 샀고요. 얘는 안 눌려서. 근데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슈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11월 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박셀바이오 매수 못했어요. 이게 공모가가 제가 어제 3만원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3만원에 이렇게 강하게 3천억의 거래대금을 주고 시간 외에 그러니까 장 후반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투매죠. 장 후반에 밀어버리고 올렸다가 또 밀어버렸어요. 시간에. 그럼 이거 투매가 맞다라고 판단하면 이 거래가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얘도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점을 보면 돌파한 지점이 곧 눌림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보고 뭐 그런 습관 들여야 되는 거고, 신고가를 완전히 갔네요. 나중에 이 자리가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하고 하는 자리들. 자, 저희는 어제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좀 했었어요.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좀 물렸는데 오전에 추가 매수를 1880원에 걸었는데 추가 매수가 안 돼서 반등하면서 이거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꼭대기에 잘 팔긴 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전에 좀 돼 있던 게 있어서 어제 종가 무렵에 추가 매수를 좀 해놔서 뭐 이 정도의 추가 매수를 미리 걸어놓은 게 좀 돼 있어가지고 평단가가 있어서 수익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실패한 매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살리긴 했는데 약간 실패한 매매가 좀 됐고요. 그리고 로보로보는 매수를 해서 일단은 시간 외에 좀 매도를 했어요. 시간에 매도를 하고 소량의 물량만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 외에 마지막에 판 거는 5,600원이 원래 목표가인데 5,600원을 또 저항인데 못 뚫었습니다. 결국 여기 만들어진 이 갭, 그러니까 항상 이 갭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줘요. 여기에서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이 맞습니다. 이 저항의 상단은 5,590원이죠. 이 저항을 맞고 이때부터 하라. 그러면 이 저항을 뚫지 못한다. 상승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물량을 줄였고요. 이제는 일단은 장기평선 돌파하기 때문에 내일장 급하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여기 근처에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유진로봇이 시간의 상한가니까 유진로봇이 상을 가든 뭐 어떤 로봇이 상을 가든 내일 상을 가야 이쪽 섹터 종목들이 좀 다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오늘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일장 일부 조정을 좀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뭐 확신을 할 수가 없냐면, 오늘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줬다면 내일장 5일선을 이 5일선이 내려오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상승 자각형 모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와야죠. 이런 식의 자각형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이 중심봉을 좀 넘지 못해서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약간 아슬아슬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정도로 오늘은 시황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주시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고 어,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래요. 돈보다는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네, 시간이지 않나. 이 배움이라는 게 꼭 상승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투매가 왜 떨어지는 건지, 투매가 어디서 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하락장에서 매매를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그리고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시장의 매일매일 변화와 흐름을 예측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의 흐름이 매일 바뀝니다. 이 매일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사실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봐야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예를 들면 오늘 뭔가가 터졌다. 무슨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원전이 터졌다. 하면은 하게 바로 뭐 수산물이 바로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경험에 의해서 다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